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송배전공학 9장이죠. 이상전압. 이거 이제 쭉 공부를 하시다가 14일 날 며칠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전압 단원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거의 한 달간 쟁여놓았다가 질문 드립니다. 송배전공학에서 가공성전선로와 이상전압 단원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생소한 부분이 많고 암기할 것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자, 353페이지 표 9-2에 관한 질문입니다. 표 9-2와 표 9-1이 명확하게 매칭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 9-1을 잠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 9-1은 뭡니까?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종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통 조작 시, 고장 발생 시 각각의 과도 진동 전압 발생되는 경우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 전압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를 따질 때는 뭘 따지는 거냐면 이 개폐서지도 따져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상용주파 과전압은 무엇이냐. 그럼 상용주파 과전압은 뭡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일선 지락에 따른 여기는 과도 진동 전압만 얘기했지 지속성 이상 전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선 지락 시에 지속성 이상 전압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치가 잘 안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개폐서지, 이 개폐서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무부하 선로 개폐 이상 전압을 개폐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고요. 질문상에 보면 이 소리액터계의 단선시 이상 전압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고요. 제한전압의 정의에 대해서 엿짓겠습니다. 154kV에서 제한전압이 460kV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제한전압이 460kV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뇌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뭐 1000만 볼트 막 엄청나게 큰 전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압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 전압이 들어오니까 우리 계통에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방전을 시작하는데 방전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460kV부터 방전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460kV부터 방전을 시작하니까 그 큰 나머지 전압들이 어떻게 그대로 다 방전돼서 빠져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선로에 예를 들면 뭐 수백만 킬로볼트라고 하는 충격파가 내습할 때 투과 전압이 460kV가 되면 갭니스 피레기가 동작을 개시한다. 예, 투과 전압이 아니고요. 인입 전압이 460kV일 때부터 방전을 시작한다. 그때 전압이 바로 뭐냐면 제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과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한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제한 전압은 충격파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이상 전압이 내습할 때 임피던스 1, 임피던스 2 가지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9-8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그림 9-8이 무엇이었을까요? 요 그림이었습니다. 요 그림. 자, 이 그림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뭐 어려움이 없죠. 자, 내습한 충격파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용주파가 있다고 하면 이 상용주파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짧은 요만큼 정도가죠. 예. 이 충격파는 어떻게 1.2에 50의 마이크로세크 아닙니까? 마이크로세크. 근데 우리 요 상용주파의 반죽이라고 해봐요. 어떻게 돼? 120분의 1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8ms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8ms.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여기다 표현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내수판 충격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0kV다. 1호사 계통에 1000kV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460kV서부터 어떻게 방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460kV는 계통에 들어갔고 이미, 그죠? 460kV는 이미 계통에 들어갔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그대로 다 방전이 되니까 이 피뢰기에서 Z1, Z2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반사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피뢰기 후따는 어떻게 됩니까? 큰 반사파가 선로를 타고 후진하는 것 아니냐, 그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전격전압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줄에 전격전압 이상의 전압이 피뢰기 단자에 걸리면 피뢰기는 속류를 끊을 수 없어서 퓨즈처럼 타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자, 피뢰기는 방전 중에는 원래도 전격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럼 퓨즈처럼 타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피뢰기는 방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방전 되어야 할 그 전압은 어떻게 돼요? 1.2 마이크로세크잖아요.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그냥 방전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속성 이상 전압은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피뢰기가 느낄 때는 아주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특성 요소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견딜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전압의 그 이상전압에서는 피뢰기가 타지만 뇌전압에서는 피뢰기는 멀쩡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9-11에서 세로축 V전압은 무슨 전압이냐? 충격방전 개시전압입니까? 자, 이 그림이죠. 여기서 이 V0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V0. 이 V0는 산화아연 소자, 그죠? 산화아연 소자 자체의 뭐가 되겠어요? 섬락이 발생되는 특성 요소에 뭐가 전기가 누설되기 시작하는 그 전압이죠. 이 전압은 우리 충격방전 개시전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하나 더. 자,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만약에 여기가 충격방전 개시전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방전됩니까? 방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충격방전 개시전압이랄지 제한전압은 이 전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다 그냥 방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질문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격전압에 대한 얘기네요. 자, 전격전압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호사 계통에서 제한전압의 파고치는 460kV이지 않습니까? 자, 전격전압은 288kV고요. 144죠. 예, 1호사는 144입니다. 자, 그럼 제한전압의 범위는 144에서 460kV입니까? 또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144kV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이 피뢰기의 절연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절연을 깨지 못하니까 어떻게 속류가 방전되지 못하는, 그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자의 섬락에 관한 설명입니다. 섬락이 발생하면 선로는 애자를 달래켜 아크 방전이 되고 철탑을 거쳐 대조로 흐르면서 일선 지락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피뢰기나 아킹혼의 동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피뢰기이던 아킹혼이던 애자던 방전 섬락되는 동안은 정상 송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되고 있는 것이죠. 되고 있어야죠. 뇌가 칠 때마다 지락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송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통에는 LA가 뇌가 쳤을 때 뭐가 다 카운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몇 번 뇌가 쳤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뇌가 치더라도 어떻게 계속 송전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봤으면 해서 봅니다. 자, 기본서반 2회차 반복 수강 기간도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두 번째이신 것 같아요. 자, 학기 초만 해도 왠지 단원을 넘나들면서 복습을 여러 바퀴 돌릴 수만 있을 것만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건지
2회차 반복인데도 매주 새로워서 매주 수업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사실 공부 잘 하시는 분인데 지금 두 번째를 하면서도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엄살 섞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제가 공부해도 두 번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규반을 3번 들으려고 했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르르 논술반 올라가는 바람에 3번째 듣지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번 듣고 말았지만 논술반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구반에서도 저는 힘들었고, 그래서 이 정규반은 어느 정도 좀 셋업이 된 다음에 논술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질의응답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